조갑경 작가는 1967년 8월 12일 어느 화창한 여름날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긴 감정의 여정이었고 음악은 그녀가 기쁨, 슬픔, 이루지 못한 꿈을 표현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57세가 되어 그녀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며 인생이란 밝은 음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희생을 담은 조용한 멜로디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갑경은 스케치북이라는 밴드로 무대에 섰던 초기부터 80에서 90년대에 사랑받는 가수가 되기까지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지만 눈물도 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 직장 생활에서의 부침, 그녀가 갈망했던 업적, 홍서범에 대한 사랑, 가족과 함께 일궈온 재산, 그리고 아들 홍석주와 나눈 이야기들이 모두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부른 길고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노래 한 곡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조갑경 씨는 한국의 깊은 문화적, 역사적 전통으로 유명한 안동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자녀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항상 바라는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헌신적인 주부였으며 평화로운 저녁이면 종종 민요를 불렀는데 이는 어린 갑경이의 마음에 음악에 대한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고향의 소박한 멜로디에 매료되어 종종 현관에 앉아 어머니의 노래를 듣거나 몰래 오빠의 오래된 기타를 들고 연주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조갑경이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꼽으라면 어린 시절의 힘든 시절도 안정적인 직업 대신 음악을 선택했을 때의 가족의 압박도 아닐 것입니다. 그녀의 가장 깊은 슬픔은 2002년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즉 그녀에게 예술적 경력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준 분이 오랜 병마와의 싸움 끝에 세상을 떠나셨을 때였습니다. 조갑경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이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녀는 희귀한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육체적으로 키워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친구였으며 자신이 의심할 때조차도 그녀의 재능을 늘 믿어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자 조 씨는 남편 홍서범과 함께 공연과 음악 프로젝트에 열중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자주 함께 할 수 없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깊은 후회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그녀는 서울에서 녹음 세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식을 듣고 안동으로 돌아갔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만 어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어머니의 관 옆에 앉아 어머니가 자주 사용하던 손수건을 꼭 움켜쥐고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그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한 그 여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무력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그녀의 삶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들로 인해 더욱 커졌습니다. 조갑경은 어린 시절 상명여고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냈는데 그곳에서도 뛰어난 학생도 인기 있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외모와 수줍은 성격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녀는 그 놀림을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려는 동기로 바꾸었습니다. 그 후 2000년대의 그녀의 경력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녀는 마치 온 세상이 그녀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처럼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2002년 그녀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그녀의 모든 슬픔은 정점에 도달했고 그녀는 그 상처를 그 후로도 수년간 안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슬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무대에서 흘린 눈물은 노래의 감정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기도 했습니다. 그 슬픔은 조갑경을 쓰러지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음악과 삶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안동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향을 피우곤 했는데 그녀는 낡은 기타를 들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슬픔은 상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상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57세가 되어 돌이켜보며 그 슬픔이 그녀가 성장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갑경의 선수 생활은 빛나는 그림이지만 어두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아주 일찍 음악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상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예술대학에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학을 전공하며 보컬과 작곡 실력을 다듬었습니다. 1986년 19세의 나이로 밴드 스케치북의 리드 보컬로 MBC 학생가요제에 참여했다. 그녀와 그룹은 플레이잉 하우스라는 노래로 상을 수상했고, 이를 통해 그녀의 프로 음악 경력의 문이 열렸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조명이 그녀의 젊은 얼굴을 비추던 순간, 그녀가 무대의 분위기를 처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1988년 가수 이정석과 듀엣곡 사랑의 대화를 공동 작업하면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노래는 금세 히트를 쳤고 조갑경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1989년 그녀는 80년대 팝 발라드 스타일의 강렬한 곡인 데뷔 앨범 Stupid Smile을 발매했다. 이 앨범은 대중의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1989년 KBS 가요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그녀의 달콤하고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는 수천 명의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그 시대에 뛰어난 여성 보컬리스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감정과 진심이 담긴 그 노래는 마치 그녀가 세상에 보내는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이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0년대 초반에 일어났는데, 당시 그녀는 시장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댄스 음악으로 전향하려고 했습니다. 1991년에 발매된 그녀의 두 번째 앨범은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을 얻지 못했다. 대중은 그녀에게서 부드러운 발라드만 듣고 싶어 하는 듯했고, 그러한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그녀는 충성스러운 청중층을 일부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실패한 앨범을 받고 스튜디오에 앉아 마음을 담아 만든 노래들을 돌아보며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이에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 울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잊지 못할 또 다른 좌절은 2000년대에 그녀와 남편 홍서범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였습니다. 1990년 듀엣곡 My Love to You의 성공 이후 두 사람은 이 곡으로 함께하게 되었고, 많은 음악 프로젝트에서 협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젊은 아이돌 그룹이 등장하면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두 그룹 모두 점차 잊혀졌습니다. 부족한 공연과 적은 계약으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부엌에 서서 남편이 와인잔을 들고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둘 다의 직업을 되살릴 수 없다는 무력감에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조갑경의 가수 활동은 그녀를 여러 번 울게 만들었다. 그녀는 2010년 서울에서 소규모 콘서트로 무대에 복귀하기로 결심하고, 나이 때문에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지쳐서 연습실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일어나 눈물을 닦고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날 밤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을 때 그녀는 무대에서 바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펐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경력은 며칠간의 무명에서부터 잠깐의 뛰어난 순간, 그리고 다시 어려움에 빠지는 끊임없는 노력의 연속이었습니다. 57세가 된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그 눈물이 끝이 아니라 그녀를 오늘날의 그녀로 만든 메모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갑경에게 성취란 단순히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항상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그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녀가 음악을 통해 전달하는 이야기로 여러 세대에 걸쳐 기억되는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1989년 신인상을 수상했을 때 언젠가는 주연 아티스트로서 큰 무대에 서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청중에게 영감을 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국제적인 규모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매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녀는 또한 자녀인 홍석희, 홍석주, 홍석준과 그 다음 세대에게 음악적 유산을 남기고자 항상 열망했습니다. 1990년대에 그녀는 많은 노래를 작곡했지만 널리 발표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2000년대의 힘든 시기를 겪은 후 그녀는 언젠가 매우 개인적인 앨범을 발매하고자 작곡에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어머니에 대한 가사를 쓰며 몇 시간이고 시간을 보냈고 한 구절을 마칠 때마다 그녀는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믿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앨범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미래의 자녀들이 그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갑경은 또한 항상 다른 여성들, 특히 어머니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세 자녀의 어머니인 그녀는 가족을 키우며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때 여성이 겪는 압박과 희생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2013년 JTBC의 아이들, 더 나은 삶에서 홍서범과 함께 공연하여 수천 명의 시청자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랑과 인내심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팬에게서 편지를 받고 울기도 했는데 그 편지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다시 큰 무대에 서기를 갈망했습니다. 대중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여전히 노래할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10년 콘서트 이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알린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프로젝트는 준비 단계이지만 그녀는 언젠가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며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조갑경 씨에게 있어서 성취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